거실 공기가 눅눅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촛농이 굳지 않았고 종이컵과 과일 꼬치가 뒤엉켜 있었다. 축하 노래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웃음기만 벽에서 떠다니는 듯했다. 그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유난히 튀었다. 누가 전한 건지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에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앉아 있었다. 아까 그거 뭐라고 적혀 있던 거야? 대식이 빈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마른 입술이 유리벽을 스치며 가느다란 소리가 났다. 장난이야. 누가 심심했나 보지. 대답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났다. 봉투를 잡고 있는 손마디가 유난히 하얘졌다. 내 손, 내가 못 봤을 줄 아냐.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흘렀다. 장난이면 얼굴까지 그렇게 굳을 필요는 없지.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피곤이 아니라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오래 묻어둔 것을 꺼내 들 생각이라는 그런 종류의 결심. 괜한 오해 만들지 말자. 말끝이 짧게 잘렸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해는 내가 만들었지. 벽식의 초침 같은 목소리가 조용히 박혔다. 내 돈으로 너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 앞에선 너를 속였고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부딪힌 유리 파편이 구두 밑에서 울렸다. 대식이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워 담았다. 둘 다 그만해라. 오늘은 그냥 그 편지에 뭐라 썼냐고. 눈길이 봉투를 가리켰다. 내가 정직하면 종이 한 장쯤은 숨길 필요 없잖아. 너의 죄값을 치를 시간이 왔다. 그렇게 입술에서 나온 소리는 자신에게조차 익숙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이 읽는 것처럼 대식의 어깨가 조금 움츠렸다. 그 놈이구먼. 이름 꺼내기도 재수없는 그 인간. 아직 확인된 건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창틀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농 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손에 땀이 맺혔다. 봉투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자 종이의 각이 살갗을 스치고 갔다. 예전처럼 나를 믿으라 할 거냐? 낮아진 목소리 한 박자 쉬고 이어졌다. 이제 내 사정에 내가 끼어들 이유 없어.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마라. 우린 여기까지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촛불 하나가 툭 꺼졌다. 대식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야, 너 뭐라도 말해봐라. 이대로 가면 정말 끝장난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봉투가 손가락에 닿았다. 얇은 종이인데도 무게가 있었다. 밖으로 나가니 한밤의 공기가 싸늘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띄엄띄엄 비추고 바닥은 낮에 내린 비가 남긴 물기를 아직 품고 있었다. 멀리서 구두굽 소리가 일정하게,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도 아무도 없었다. 가끔은 소리가 먼저 지나가고 그 뒤에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음식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손에 잡힌 행주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싱크대 배수구가 삼킨 잔반이 역하게 기어 나왔다. 문이 열리자 피곤이 얼굴에 내려앉은 표정이 들어왔다. 어젯밤 늦었네. 미자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요즘 당신이 무섭게 느껴진다. 이제 정리할 거야. 컵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래 미뤄왔지. 친구라는 이름으로 덮어준 것들. 그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해. 치르는 건 좋은데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미자의 손이 팔을 붙들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같이 살아야지. 같이 망하자는 건 아니잖아. 내가 무너져도 적어도 가짜들은 무너지게 할 거다. 답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많은 밤이 들어있었다. 근처 치킨집에서는 기름이 데워지는 소리가 바삭하게 튀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대식이 가게 문을 반쯤 열어놓고 상자를 정리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들렀다. 사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회색 바지에 네임택을 달고 온 남자가 인사를 했다. 지난번 사망신고 취소 건 서류 접수는 마쳤고요. 며칠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대식이 장갑을 벗었다. 그 사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혐의가 벗겨지면 무죄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정리가 되면 구속이 될 수 있죠. 남자의 말투는 무덤덤했다. 문제는 행방이에요.
쫓던 중에 갑자기 자취를 감췄거든요. 그런 놈이죠. 대식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기름 냄새 배기기 전에 커피라도 드릴까요? 다음에요. 혹시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전화 주세요. 명함 한 장이 쇼케이스 위에 내려앉았다. 숫자들이 가지런했다. 카페 민들레에는 오전 손님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쌓였다. 금옥이 우유거품을 긁어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제 파티, 내가 본 눈은 거짓말 안 해. 누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판을 엎으려는 신호였어. 맞은편의 해숙이 주전자에 물을 더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 그냥 돈 문제 아니야. 그 눈빛은 판을 바꾸겠다는 눈빛이었어. 태원빌딩. 그 이름 기억하지? 금옥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웅 말고. 옛날부터 소문 많았어. 등기인과 돈 흐름이 따로 간다는 얘기. 그때 도장 얘기도 있었지. 해숙은 소근거렸다. 가짜 도장으로 계약 물량을 쪼개서 돌렸다. 이런 얘기. 소문이 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금옥이 커피잔을 밀어주었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은행에서 종이 냄새가 났다. 창구 너머로 서류 처리 몇 번이나 넘어갔다. 지점장은 회색 점장을 정갈하게 여미고 파란 도장을 꺼냈다. 확인하고자 하신 계약서 사본입니다.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내가 아는 이름과 모르는 이름이 번갈아 박혔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손이 멈췄다. 도장 자리에 잉크가 이상했다. 규격은 맞았으나 테두리의 미세한 줄기 하나가 본래 것과 달랐다. 잉크 번짐이 기계의 일정함이 아니라 사람 손의 초조함을 닮아 있었다. 잠깐만. 지점장이 눈을 좁혔다. 이건 특수 잉크가 아니네요. 원본은 특수 잉크를 쓰기로 계약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3년 전부터요. 그 이전에 체결된 것들은 혼재했고요. 3년. 그때는 모두가 서로를 믿던 때였다. 아니, 믿는 척하던 때였을지도 모른다. 서류를 덮자 비닐의 미끄러운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목소리는 몸이 먼저 기억했다. 오랜만이네. 낮게 깔린 웃음은 예전 그대로였다. 빚은 갚고 사나. 내가 살아있다면 그게 빚이지. 살아있는 건 죄가 아니지. 숨쉬는 게 죄가 될 정도로 내가 판을 꼬아놨을 뿐. 내가 도장을 들고 다니던 그때 내가 만든 판이 뭐였는지 잊지 않았다. 기억이 그렇게 좋으면 좋지. 웃음 뒤로 숨이 섞였다. 태원빌딩 거는 건드리지 마. 내가 대운을 지키고 싶으면 그거는 무덤까지 가져가. 하나만 남겨둬. 너도 나도 빠져나갈 틈. 틈은 내 목 아래에나 있을 거다. 전화를 끊자 귀 속에 그의 웃음이 오래 남았다. 규태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천장 한가운데 균열이 얇은 번개처럼 그려져 있는 게 새삼 눈에 들어왔다. 봉투의 문장을 5번, 10번 넘게 읽었다. 너희 죄값을 치를 시간이 왔다. 단어가 점점 나달처럼 분해되더니 의미가 사라지다가 다시 하나로 뭉쳤다.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저장된 번호 목록 중 하나가 유난히 뜨거워 보였다. 나 혼자 감당 못해.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통화가 연결되었다. 전에 내가 말했지. 같이 책임지겠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잠시의 정적 뒤에 음성이 돌아왔다. 그 말 취소다. 내가 갚아야 할 건 내가 갚아. 나 혼자 하면 우리 다 죽어. 그걸 왜 이제 아냐? 내가 남의 목숨을 담보로 도장 찍을 때는 몰랐지. 규태는 방바닥에 무릎을 떨어뜨렸다. 핏기가 빠진 입술이 바싹 말랐다. 다음 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기사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허리를 숙였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난 주문한 게 없는데 기재된 이름이 맞습니다. 오늘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금고가 들어있었다. 숫자 다이얼이 달린 오래된 모델. 안쪽 벽면에는 테이프가 엉성하게 붙어 있었다. 테이프 끝을 당기자 USB가 하나 떨어졌다. 메모지에는 숫자 4개가 적혀 있었다. 0713. 다이얼을 돌리니 금고가 열릴 리 없었다. 장난인가 싶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깜박이며 음성 파일 하나가 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한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내가 처리해. 내가 뒤는 책임질게.
낮고 숨가쁜 목소리. 아무도 모르게 끝낸다. 또 다른 목소리.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 유리잔 놓는 소리. 두 목소리 모두가 너무 익숙했다. 규태는 숨을 삼켰다. 그날의 술집, 그날의 결심, 그리고 그날의 도장. 기억이 소리와 함께 되돌아왔다. 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얼음물처럼 식었다. 노트북을 닫는 손이 제어되지 않았다. 가게 문을 열어젖히며 대식이 들어왔다. 눈밑이 어두웠다. 어제 그놈 은근슬쩍 내 가게 근처를 찍고 갔더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냐. 대식이 의자를 끌어앉았다. 서류놀이 좋아하는 인간. 커피는 씁쓸했고 한 모금마다 혀끝을 때렸다. 대식은 마른 기침을 2번 했다. 너 혼자선 못 이긴다. 이건 체급 싸움이 아니야. 증거 싸움이야.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대식이 한숨을 쉬었다. 이걸 보냈다는 건 누군가가 내부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 중 누군가거나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군가거나. 누구지? 그걸 찾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할 건 내 입으로 진실을 꺼내놓는 거다. 대식이 창밖을 보았다. 내가 내 대신 잡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은 건네줄 수 있지. 그날 밤 빈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2장의 종이가 마주 앉았다. 하나는 태원빌딩 계약서 사본, 다른 하나는 대운빌딩 임대차 내역. 서로 다른 건물인데도 서명 필획의 습관이 기이하게 닮아 있었다. 차자의 끝을 올려치는 버릇, 그의 가로액이 과하게 길어지는 습관. 무의식이 남긴 흔적은 거짓말을 못한다.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래전에 사놓고 잊어버린 물건. 건전지를 갈아 끼우자 빨간 불빛이 들어왔다.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니 손가락 관절이 저릿했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주차장 옥상으로 정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먼지와 낙엽이 한꺼번에 휘날려 얼굴을 스쳤다. 발자국 소리가 1번, 2번 천천히 다가왔다. 오랜만이다.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도 입꼬리가 먼저 보였다. 여기까지 부른 건 내가 처음이네. 보통은 나를 피해 다녔지. 오늘은 내가 쫓는 날이다. 손바닥에 얄팍한 녹음기를 쥔 채 주머니 속에서 엄지를 슬쩍 굴렸다. 빨간 불빛이 짧게 떨렸다. 태원 얘기 꺼내면 너도 다칠 텐데. 상대가 고개를 갸웃했다. 배움만 지키면 된다며. 내가 늘 그랬잖아. 가족만 지키면 뭐든 하겠다고. 가족을 지키려고 사람을 팔지는 않는다. 사람? 웃음이 났다. 우리가 거래한 건 사람의 겉껍데기였지. 이름, 도장, 서류. 그 껍데기를 굴리는 게 직업이었잖아. 그날 내가 말했지. 뒤는 책임진다고. 말은 공짜니까. 손이 코트 안쪽을 더듬었다. 넌 아직도 공짜와 무료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내가 찍은 도장 자국, 잉크 번짐까지 기억한다. 풍선이 바람에 끌려 허공에서 파열하듯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었다.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못해. 법정에서 웃을 건 나야. 그래서 널 법정에 세울 거다. 대답 대신 어둠이 뒤틀렸다. 발소리가 여러 개였다. 멀리서 누군가 휴대폰 불빛을 켰다. 빛은 금세 꺼졌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 녹음기의 빨간 점이 손바닥에서 뜨겁게 뛰었다. 다음 날 은행 지점장은 전화를 걸어왔다. 어제 확인하신 사본 중 2장이 더 있습니다. 내부 보관분인데 이상하게도 복사 기록이 삭제돼 있네요. 삭제? 누가 건드린 흔적이 있어요. 접근 권한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카페 민들레로 향했다. 종이컵에 담긴 블랙커피가 손바닥을 뜨겁게 눌렀다. 금옥이 눈치를 보며 셔터를 반쯤 내렸다. 여기서 얘기해도 돼. 어젯밤 옥상에 그 인간이 나왔어. 금옥의 얼굴 위로 미세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내가 그 사람 부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 호기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같이 온 그림자는 누구였지? 은행하고 동사무소에 발 내린 적 있는 사람. 금옥이 짧게 답했다. 내가 아는 이름이야. 하지만 지금 말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나는 이미 다친 상태다. 금옥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럼 나도 같이 다치자. 그리고 이름 하나를 낮게 내뱉었다. 그 이름이 커피보다 썼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의자 등받이가 딱딱하게 등을 밀어냈다.
그날 밤 문자가 왔다. 내일 나트. 내가 좋아하던 곳. 그때 그 테이블이라면 아주 오래전에 함께 앉아 주먹을 쥐고 약속을 나눴던 자리. 젊은 날의 공기와 목청이 아직도 붙어있는 그 초라한 식당 구석자리. 종업원은 바뀌었지만 벽에 페인트 벗겨진 자국만은 그대로였다. 앉자마자 종이 한 장이 밀려왔다. 이거. 창대가 턱으로 가리킨다. 내가 찾는 조각. 종이는 오래된 냄새가 났다. 모서리가 닳고 가장자리에 커피 얼룩이 남아있었다. 거기에 의외의 글씨가 있었다. 익숙한 필체. 보관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눈앞이 잠깐 하얘졌다. 믿음의 자리에 놓아두었던 얼굴이 떠올랐다. 너무 가까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던 얼굴. 손이 종이를 움켜쥔 채 떨렸다. 왜? 살려고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 몰랐던 척하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언제부터? 세 번째 도장부터. 고개가 떨려 내려앉았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접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 한 번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왔다.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졌다. 그 빛이 얼굴에 묻자 잠깐 눈을 감았다. 그 사이에 휴대폰이 떨렸다. 오늘 밤 끝을 보자. 끝을 보자는 말은 끝나지 않겠다는 말과 닮았다. 이런 종류의 싸움은 언제나 다음 장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메시지 속 시간을 맞추러 가야 했다. 도망치면 더 깊이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차장 기둥 뒤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터졌다. 곧 조용해졌다. 발걸음 소리, 말소리, 짧은 신음, 그리고 침묵. 코끝을 스치는 타이어 냄새가 진했다. 왔네. 그림자 하나가 기둥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제 내가 내게 줄 게 있지. 너도 마찬가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흔들었다. 여기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것들이 들어있다. 서류 몇 장으로 날 묻을 수 있다고 믿으면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착각했다는 뜻이지. 서류가 아니라 내가 남긴 습관이 널 묻을 거다. 그때였다. 옆 통로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왔다. 숨이 거칠었다. 손에는 공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다랬다. 사망신고 취소가 승인됐어요. 그리고 압류 통지까지. 공문이 펼쳐졌다. 도장이 2번 찍혀 있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파란색은 살렸고 빨간색은 묶었다. 그 사이에 끼인 이름들이 소리를 잃었다. 이제 내 차례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건넸다. 도망치고 싶으면 아주 멀리. 하지만 멀리 갈수록 돌아와야 할 길은 더 길어진다. 웃음이 났다. 상대가 웃은 건지, 내가 웃은 건지, 아니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웃은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창문 밖으로 불빛들이 흘렀다. 각자의 집에서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오늘의 욕심을 세웠다. 다만 한 가지, 욕심의 모양은 늘 서류처럼 네모였다. 네모 안에 이름을 넣고, 숫자를 넣고,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언젠가 그 네모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겨진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또 왔다. 내 태원 빌딩을 건드려? 뒤이어 또 한 줄. 그거는 내 시작이자 끝이야. 거길 빼앗으면 나도 너도 끝이 없어.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적었다. 그 끝이 드디어 보인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불이 깜빡였다. 잠깐의 정전. 다시 켜진 불 아래 책상 위를 정리했다. USB를 작은 봉투에 넣어 봉했다. 봉투 겉면에 하나의 문장을 썼다. 보관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투를 들고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몸을 스쳤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내렸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너무 익숙해서 낯선 얼굴. 우연이네. 그가 웃었다. 아니면 약속이었나. 이제 우연은 없다. 봉투를 꽉 쥐었다. 우린 각자 만든 약속의 끝으로 가는 중이니까. 엄지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슬쩍 문질렀다. 종이의 거친 결이 피부에 박혔다.
그 거침이 살아있음의 증거 같았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종이에 닫힐 수 있다. 그리고 닫힌 자리로 진실이 스며든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천천히 내려갔다. 654 닫히는 문 사이로 그의 웃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문을 닫으며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을 보자. 아래층에서 문이 다시 열렸다. 민들레 향이 미세하게 올라왔다. 누군가가 웃으며 주문을 받는 소리, 누군가가 낮게 감사 인사를 하는 소리. 그 평온 속으로 한 통의 전화가 파고들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한 걸음 내딛자 바닥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아마도 착각일 것이다. 아니면 길게 눌려있던 균열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일 수도. 어쨌든 앞으로의 발자국이 그 균열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의 각이 다시 손가락을 찔렀다. 살짝 따갑고 묘하게 안심되는 통증. 내일이면 또 다른 누군가가 편지를 보낼 것이다. 아니면 내가 보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오늘의 문장은 바뀌지 않는다. 너의 죄값을 치를 시간이 왔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분해졌다. 출입문 유리 너머로 저녁빛이 주황색 줄을 그었다. 문을 밀자 약간의 저항 뒤에 바깥이 활짝 열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약속 하나가 또렷해졌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거짓말을 서류로 증명하지 않기. 사람을 도장으로 대신하지 않기. 발끝이 인도 위에 닿는 순간 진동이 울렸다. 새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마지막 계약. 짧게 답했다. 그래, 마지막.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차 문을 닫자 차 안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 사이로 두 개의 이름이 번갈아 스쳤다. 대운, 태원, 둘 다 대다와 태타이로 시작했고 어쩐지 시작이 비슷했다. 그러나 끝은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스스로 만든 네모에 갇히고 누군가는 그 네모에서 걸어 나온다. 오늘의 밤은 길 것이다. 하지만 길수록 새벽은 온다. 그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둠이 가장 두껍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어둠이 가장 두꺼울 때 누군가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손을 거둔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가자. 어느 쪽이든 다음 장의 첫 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